그가 왕이 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청나라의 무릎 꿇은 그날의 굴욕을 되갚기 위해서. 즉위와 동시에 그는 폭벌을 단행했다. 청나라는 조선을 쳐들어와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항전했으나 식량이 파닥나 45일 만에 항복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항복, 삼전도의 항복이었다. 삼전도에서 인조는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상계구고래를 행했다. 이후 조선은 공식적으로 청나라의 속국 신분이 되었다. 1637년 2월, 청은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세자와 둘째 왕자를 심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무려 8년간 인질 생활을 했다. 두 왕자는 청나라 궁정의 생활과 정치 시스템, 군사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며 성장하게 된다. 특히 복림대군은 청이 강한 이유는 군사력과 제도 때문임을 체감하고 더 이상 짓밟이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조선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훗날 폭벌의 씨앗이 된다. 복림대군 인질로 끌려간 지 8년 후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조선은 이제 더 이상 명과 내통할 위협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청나라는 두 왕자를 돌려보냈다. 이때가 1645년. 그런데 복귀한 지 2달 만에 소현세자는 검은 피를 토하면서 의문사를 당했다. 소현세자는 귀국 후 서양식 대포, 인쇄술, 시계 등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며 개혁 의지를 보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서현이 주도했다는 말이 돌았다. 살아남은 둘째 왕자 복림대군은 세자 책봉이 되고 더 이상 그의 입에선 청나라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 1649년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다. 효종은 즉위와 동시에 숨겨둔 칼을 꺼냈다. 폭벌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무너진 국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군제 개혁부터 시작했다. 수도 방위를 담당하던 어영청을 정예부대로 개편하고 무기와 병력을 새로 정비했다. 화포와 도총 같은 신식 무기의 제작을 직접 지시하며 청의 기마병에 뒤지지 않는 전력을 갖추려 했다. 이어 효종은 훈련 체계도 전면적으로 손봤다. 병자호란 이후 사실상 무너졌던 군사훈련을 부활시키고 훈련도감, 총용청, 수어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삼청체제를 재정비했다. 훈련도감은 수도의 중심 병력을, 총용청은 북방방위를, 수어청은 남한산성의 방어를 담당했다. 이 세 부대를 효종은 다시 하나로 통제하며 전국의 군사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또한 그는 국경지역의 방비를 강화했다. 북방지역의 정찰 병력을 늘리고 요새를 새로 짓거나 보수하며 언젠가 청을 향해 출병할 길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효종은 사람을 모았다. 형 소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의심이 여전했지만 그는 송시열과 송중길, 서인 세력을 중용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명나라의 의리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효종은 그 명분을 이용해 청나라에 복수해야 한다는 반청의 기치를 세웠다. 명에 대한 의리와 복수의 명분, 그 두 가지 이념을 하나로 묶어 폭벌의 대의를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청나라는 이미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완전히 장악했다. 조선의 힘만으로 그 거대한 제국을 상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효종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조선 혼자 싸우는 대신 외부의 반청 세력과 손을 잡으려 했다. 명나라의 자녀 세력, 명부흥 운동을 벌이던 유민들과의 연계를 모색했고 심지어 북방의 러시아와도 외교적 접촉을 시도했다. 청을 여러 방향에서 압박하려는 외교 전략이었다. 그러나 조선 내부에서는 여전히 청과의 화친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신리를 중시하던 관리들과 대신들은 청나라의 눈치를 보며 폭벌을 비현실적인 꿈으로 치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력 자체가 문제였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이미 너무 피폐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기반은 무너졌고 군량과 말은 턱없이 부족했다. 백성들의 삶은 지쳐 있었고 그 어떤 전쟁도 감당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효종은 이런 난관을 하나 둘 극복하면서 폭벌을 준비해 나갔다. 병자호란 이후 무너진 국가체제를 복구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군제 붕괴, 경제 파탄, 왕권 약화, 조정 내 파벌 갈등. 이대로 가면 조선은 청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 그는 예견했다. 그래서 효종은 명에 대한 의리와 복수의 명분을 하나로 묶어 폭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재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폭벌은 실행되지 못한 채 효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좌절되었다. 1659년 4월 23일 밤, 효종은 저녁 식사 후 체기 증세를 보였다. 어의 양도가 침을 놓게 되었는데 그는 손을 떨며 바르게 찌르지 못했다. 효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새벽에 사망했다. 소화불량에 침을 놓는데 왜 어의 양도는 그토록 손을 떨었을까? 효종이 죽자 왕위는 현종에게 넘어갔다. 현종은 온건 성향이라 북벌보단 청과의 외교 안정을 택했다. 그렇다면 북벌을 주장하던 송시열 등 서인 세력이 정치 실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벌은 끝내 실행되지 않았을까? 그들은 명분으로는 반청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 안정을 더 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을 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한왕의 마지막 꿈은 이렇게 조용히 쓰러져갔다. 상상인류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